자, 우리 세 번째 미션인 등식의 성질이에요. 등식은요, 총 4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 성질은 굉장히 평범해요. 네, 성격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굉장히 예민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일단 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등식의 양변에다가요. 똑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똑같은 수? 네. C를 한번 더해볼까요? 그래도 성립해요. 양팔저울을 생각하면 여러분 간단하겠죠? 양팔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똑같은 무게를 얹어놨습니다. 그럼요. 그래도 수평은 그대로 유지할 거니까 같습니다. 그쵸?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A와 B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등식에서 양변에다가요. 똑같은 수만큼을 빼보세요. 자, 똑같이 C라는 수를 한번 빼볼까요? 자, 우리 양팔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있을 때 똑같은 무게만큼 덜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무게는 그대로 수평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그쵸? 자, 다음에 세 번째는요. A와 B가 같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양팔저울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둘 다 10g씩의 추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수평을 이루고 있겠죠. 그럼 여기에 3배만큼 해줬어요. 또는 5배만큼 해줬어요. 양쪽에 똑같은 만큼 늘리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몇 배를 더 늘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쵸. 똑같은 배수만큼만 늘린다면 양팔저울의 수평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자, 어때요? 일단 3가지 성질은 아주 평이한 성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로 4번째 성질이 돼요. 자, 4번째 보세요. 등식이 있어요. 자, 등식에서요.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더하고 빼고 곱했죠. 뭔가 하나 남은 것 같죠? 뭐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요. 나눕니다.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할까요? 요때 한 가지만 주의하면 성립합니다. 자, 언제냐 하면요. 등식의 양변에 A와 B가 같다란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되긴 하지만 대신에 나누는 수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그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0이 아니어야 한다.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평이한데 나눌 때만 한 가지 주의하세요. 나누는 수가 0일 수는 없습니다. 0만 아니고서는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0으로 나누면 0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 나누기 0이 있고요. 0 나누기 4가 있습니다. 지금 나누는 수가 0인 경우는 안 되는 이유가 보세요. 4 나누기 0 했더니 결과가 별이 됐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검산식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면 나눠지는 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대체 별이 뭐가 된다 한들 0을 곱할 건데 4 만들 수 있을까요? 0에다 도대체 뭘 곱해야 4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를 곱해준다 한들 0을 곱하게 되면 결국엔 그 값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누는 수가 0일 때는 몫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나눠지는 수가 0이다. 이건 가능한 이유가 0을 4로 나눴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0입니다. 혹시 만약에 몰라서 내가 세모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4에다가 몫을 곱하면 나눠지는 수 0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4에다 뭘 곱하면 0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세모도 0이면 돼요. 그래서 나눠지는 수가 0인 경우에는 그냥 몫이 0이면 되지만 나누는 수가 0인 경우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0으로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게 우리 나눌 때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질 하나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되겠죠? 등식의 양변에는요.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성립하지만 대신에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됩니다. 만약에 나누는 수를요. 자연수다.
라고 주면 이건 참일까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주게 되는 경우에는요. 네, 이건 가능합니다. 성립합니다. 왜? 양변을 똑같이 자연수로 나누면 자연수 안에 0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연수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똑같은 자연수로 나눴다라고 하면 네, 그 등식은 성립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등식의 성질을 4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등식의 성질의 장점이 뭐냐면요. 바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한번 직접 구해볼까요? 2x-1이요. 바로 9가는 바로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1, 2, 3, 4 과연 등식이 참이 될 때까지 하나하나 넣어보다가 참이 되는 순간 너는 해야. 이렇게 과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등식의 성질 한번 이용해 볼게요. x에다 2배를 해서 1을 뺐구나. 1을 빼서 9가 됐구나. 자, 그러면 우리 등식의 성질에서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1을 뺐어. 그러면 내가요. 양변에 1을 반대로 더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됩니까? 1을 빼고 더하면 사실 이건 안 한 것과 똑같아지죠? 그러면서 9 더하기 1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즉 여기다가 사용한 거는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바로 이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보세요. 2x가 10이다. x랑 2랑 곱했구나. 곱했더니 10이구나. 곱했더니. 그러면 우리는요. 거꾸로 곱한 것은 반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얼마로 나눠보면 되겠어요? x에 곱해진 수 2로 나눠보면 됩니다. 2로 나눠도 되는 이유는 뭘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요.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x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는 거죠. 어때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대입하지 않고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식의 성질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선생님과 등식부터 시작해서 방정식, 항등식 구별해봤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 해도 구해봤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요. 간단하게 선생님의 개념송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가사 함께 확인하고요. 선생님과 노래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보세요. 네, 방정식 송입니다. x값이 뭐든지 참이고 좌우가 똑같은 등식이 항등식이었죠. 그리고 x값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 바로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와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주세요. x값 뭐든 참이고 좌우 똑같은 등식, 항등식. x값 따라 참이고 거짓도 되는 등식, 방정식. 등식의 양변 같은 수 더해 빼도 곱해 성립해. 등식의 양변 0 아닌 같은 수 나눠도 성립해.